네, 정치한 언니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님, 홍정민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교 특검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보니까 민주당이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냈고요. 그 역시나 이제 통일교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를 두고 조금 이견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뭐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렇게 세 개의 단체에 3명을 추천하는 안으로 올렸더라고요. 두 분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는 솔직히 정확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의 추천 2명을 뭐 반대한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제3자를 넣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입법을 제외하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 신뢰, 불신의 이제 거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법부의 추천을 제외하고 제3자 추천으로 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특검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제3자로서 과연 조국혁신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범진보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법전원에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변협, 예, 그렇죠. 그다음에 법학교수협회에서 이제 각각 한 명씩 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으면 또 추천권뿐만 아니라 이제 대상도 좀 넓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저 궁금한 게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제3자 추천이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법전협의잖아요. 예. 이 각 단체별로 무슨 뭔가 진보 성향 뭐 이런 성향들이 있나요? 이 지금 갑자기 나온 이 제3자들은 사실은 좀 약간 제 생각에 비밀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지레짐작으로 계속 반대해온 게 뭐 민변이나 예. 아니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왠지 뭐 민주당 편일 것 같다라면서 계속 막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제3자라고 제시한 카드가 아니고 변협이고 그리고 대한교수 변협협회 네. 이런 데인데 그런 곳은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색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완전 제3자가 맞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교수단은 한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모든 교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법학교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과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같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이다.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이지 이 협회의 성향이 될 수는 없다. 저도 변호사고 우리 의원님도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사실 우리들 말고도 또 얼마나 법조인들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이하상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변호사도 다 변협에 들어가 다 있는 거예요. 변협에 들어있는 지금.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고 그 협회 회장들이나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조금의 성향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권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좀 공정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대안으로 나타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성향 편향적인 무슨 결론이 나지는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것 같은데 국힘의 추천권은 일단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달라 이렇게 특검법을 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 그 법원행정처는 지금 사법부의 이제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 조희대 아닙니까? 예. 조희대는 윤석열도 구속 취소시킨 거고 대선에도 개입한 그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히려 수사 대상이어야 맞습니다. 될 상황인데 거기다 주는 것은 지금 특검이 우리가 통일교의 그 정교 유착 이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혹시나 국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탄용 특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오히려 좀 위험한 부분이고 변협이나 대한교수회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정말 제3자가 맞습니다. 예. 아니 이 법원 행정처장을 조희대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추천하는 본인이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결과가. 본인의 포트인데 예. 거기에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라서 네. 예, 좀 이상했습니다.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민주당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통일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도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요 안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교 유착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사실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네. 통일교 문제가 이번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돼서 이게 김용우 전 본부장이나 이러면서 이제 더 확실히 드러나고 물증이 나왔고 그리고 전재수 장관의 문제가 되면서 이게 커졌던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신천지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특검을 받았을 때는 단지 몇 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뿌리 깊게 정말 박혀 있는 나쁜 버릇, 즉 정교 유착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다면 신천지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법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사실 통일교보다 더 먼저 등장한 게 신천지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번 말고 지난번부터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막 맞습니다. 했다라는 예. 제보가 있었고 예. 뭐 며칠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이 네. 정치 떠났다고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 어떡하냐, 뭐 정당 해산 사유만 추가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뭐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조직적 경선으로 개입을 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증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가 더 먼저고 이게 지금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뭔가 정교 유착의 그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도 마땅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신천지를 빼고 만약에 특검을 진행을 하면 반쪽짜리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국힘과 개혁신당은 물타기다, 맞불 카드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예,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요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대상 중에서 대통령실과 민중기 특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두 분 갖고 계신지. 네,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실을 말을 하면서 이제 모든 권력기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사 혐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해요. 예. 왜냐면은 이번 기회에 진짜 정교 유착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고 불법이 있다면 확인해라. 그렇지만 아까 홍준표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자승자박이다. 아하. 왜냐면은 원래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의 정교 유착에 제 생각에 이 뿌리와 같은 거는 국힘이었고 그리고 지난번 20대 대선에도 뿌리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밝혀질 것이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너무 막 뭐야 우리 대통령실을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련한 의혹이 나온 게 1도 없는데 네. 굳이 왜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상으로 삼는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사법부가 지금 막 선출된 대통령실을 뭐 의혹도 없는데 수사하겠다는 거를 말도 안 되게 통일교 특검에 지금 끼워 넣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 지금 6개월밖에 출범 안 했잖아요. 예, 우리 예. 대통령이. 근데 국민의힘에 전 대선 불복 심리라고 봅니다. 아, 예, 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역시나. 않은 예. 자기네들의 오만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민중기 특검까지 끼워 넣은 것은 통일교 수사의 그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제 막 그 방만하게 물으리기 작전이라고 보고 이건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돼서 국민의힘 안은 우리가 받기도 힘들고 국민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 통일교 특검법의 제목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8월 달에 진술을 받고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네. 요거 때문에 특검에 넣자고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실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혐의 없이 그리고 그 전혀 근거 없이 영장이 나오거나 수사가 그냥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위기 흔들고 물타기 하려는 그런 방법이지 그것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 자체를 무조건 못 받는다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잠깐 살펴봤는데도 대상도 다르고 추천권도 누구에게 주는지도 다른 이 의견이 전부 다 다른데 요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도출할까요?
지금 그 주말에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고 예, 주말에도 한대요. 예, 양당에서는 뭐 데드라인을 1월 8일로 대략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합의안이 도출이 저는 꼭 될 거다라는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음흠.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든 안을 던져놓고 지금 사실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 안도. 예.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끌기 용으로 지금 쓰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80석을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보면 명분만 충분히 있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처리할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네. 예. 다만 명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합의된 특검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예. 합의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명분을 쌓다 1월 8일까지 뭐 너무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만 하면 국민들도 이거 그냥 그 민주당 안으로 가도 되겠네라고. 왜냐하면 민주당 안이 현재 굉장히 그 예. 객관적이고 그냥 중립적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어떤 아니, 방식으로든. 그러면 민주당이 1월 8일이라는 시한을 딱 잡아놓은 것도 어찌 보면 국민의힘한테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때까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협상을 보자. 해서 합의가 아하. 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국힘은 지금 오히려 통일교 특검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시간 끌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논평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 의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흠. 사실 저희가 오히려 양보한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았고 그리고 날짜를 지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땡기고 싶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라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저희 민주당에서 이 통일과 특검과 관련돼서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논평을 한다고 해서 누가 시간을 끌고 있는지는 보시면 알 것이다. 똑똑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통일교 관련해서는 경찰 국수본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강제 구인해서 구치소에 있는 윤영호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압수수색했다, 불가리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이제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저는 경찰이 지금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윤영호를 이렇게 강제 구인할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적 증거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까르띠에나 불가리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그냥 단지 뭐 비싼 명품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어디로 건네졌나 실제로 그렇죠. 추적이 돼서 예. 만약에가 아니라 저희 이제 전 국민은 약간 심증을 갖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갔지 않았을까 아하. 정도의 이제 그 뇌물 장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주면 1월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게 뭐 기소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전 창원에서 수사가 상당히 잘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바로 그나마 부족한 시간 내에 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전재수 전 장관의 핸드폰 포렌식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까르띠에랑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전재수 장관한테 시계를 주었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한 이제 네. 지금 근데 조사를 두 하는 가지가 거죠, 나왔어요. 사실은. 불가리냐 네. 까르띠에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경찰도 이제 국수본도 이유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음흠. 왜냐면 자기의 수사 능력을 이번에 입증을 해야지 다음번 검찰 개혁에서도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나머지 그 검찰 개혁에서도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담 수사팀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23일에 이제 까르띠에와 이제 그 불가리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김영호 같은 경우는 윤영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무슨 또 체포영장? 저도 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금되어 있다고 항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으러 안 나왔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네, 그렇죠. 버텼잖아요. 예. 왜냐면 사람을 또 구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도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다 그냥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말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아, 처음에 내가 줬다. 아니야, 봤다. 아니, 가방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어찌되건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이것을 받았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불법을 감출 생각은 1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이라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급하게 빠르게 체포영장을 해서 구인을 해서 수사를 하고 네. 그 내용 진술을 받으려는 이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지부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튼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절차적으로 그렇죠. 잘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